세상에, K-팝 가수가 브루노 마스랑 협업했대. 또 한국 거야?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니 들어봐. 무슨 한국 술게임으로 노래 만들었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 5천만이래. 잠깐, 브루노 마스가 이제 한국 술게임까지 한다고. 우리 음악계가 어떻게 된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의 문화 칼럼니스트 아발론 피어스입니다. 처음 제가 K문화를 다루게 됐을 때 솔직히 많이 짜증났어요. 또 어떤 아시아 문화가 서구 시장에 들어와 난리를 피우나 싶었거든요. 특히 작년 패션위크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대거 등장했을 때 저는 신랄한 비평을 썼죠. 서구 패션계가 동양의 값싼 트렌드에 잠식당하고 있다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제 남동생 리안이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았거든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저는 우연히 한국의 의료 관광에 대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처음엔 후진국에서 무슨 수술을 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절박한 마음에 더 찾아보게 됐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최첨단 장비들, 세계적 수준의 의료진,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합리적인 비용까지. 결국 저희는 모험을 감행했죠.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우스웠는지 깨닫게 됐어요. 병원 스태프들의 따뜻한 배려,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친절,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체계화된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2012년 제가 쓴 칼럼이요. 강남 스타일이 빌보드를 강타했을 때였죠. 전 그걸 우스꽝스러운 춤으로 만든 3분짜리 버라이어티 쇼라고 혹평했었어요. 당시 저는 싸이를 그저 유튜브의 15분 스타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우연히 한 댄스 학원을 지나치게 됐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안에선 아직도 연습생들이 땀을 흘리며 춤을 추고 있더군요. 문득 궁금해져서 학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K-팝 아티스트들은 데뷔 전 보통 5년에서 7년을 연습생으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트레이닝은 기본이고 춤, 노래, 외국어까지.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도 지금의 아파트도 결코 우연한 성공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치열한 노력과 완벽을 향한 집념의 결과물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판단했었는지 부끄러워졌죠. 그리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수술 후 회복 중이던 리안의 병실을 찾아온 젊은 한국 간호사예요. 그녀는 퇴근 후에도 매일 들러 리안과 이야기를 나눴고 심지어 주말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병문안을 왔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걸까? 하지만 그들에겐 이런 게 자연스러운 거더군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리아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퇴원하기 전날 그 간호사가 저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는데 그게 바로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죠. 그녀가 준 건 한국 전쟁 때 그녀의 할아버지를 살린 미군 병사의 편지였어요. 그녀는 말했죠. 제가 당신 동생을 돌본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인 미국에 대한 작은 보답이에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문화는 결코 일방적인 게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거대한 바다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흐르는 거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제 칼럼의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더 이상 피상적인 비판이 아닌 문화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아 나서기로 한 거죠. 그리고 최근 정말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아파트 열풍이에요. 브루노 마스와 로제의 협업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평범한 팝송을 상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노래 뒤에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과 같은 특별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죠.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파리 패션위크 취재를 갔었어요. 생로랑의 2025 봄여름 컬렉션이 끝난 후 백스테이지로 향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파트. 처음엔 진짜 건물 얘기인 줄 알았죠. 그런데 백스테이지에 들어가 보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계적인 톱 모델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What are you doing? 제가 물었더니 에마누엘 토마시니가 신나서 대답하더라고요. Oh my god, Avalon. You should try this Korean drinking game. It's called Apato. 세계적인 모델들과 VIP 디렉터가 한국 술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취재하다 이런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칠 뒤에 브루노 마스와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이 공개됐는데
제목이 아파트먼트인 거예요.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5천만을 돌파했죠. 스튜디오에 찾아가 보니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를 들고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뭐지 싶었는데 알고 보니 로제가 스튜디오에서 한국의 술게임을 가르쳐 준 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걱정했어요. 로제가 인터뷰에서 말하더군요. 그냥 술게임인데 이걸 노래로 만들어도 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브루노가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실제로 이 노래는 브루노 마스의 스포티파이 역사상 가장 빠르게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스포티파이에서도 단숨에 11위까지 올랐죠. 더 재미있는 건 아마존 뮤직 공식 계정에서 게임 방법을 알려달라고 댓글을 단 거였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술게임을 배우고 싶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한국 문화를 취재하면서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K-팝이나 게임 같은 대중문화만 보도했는데 우연히 접한 한 소식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크리스티, 소더비 같은 유명 경매 사이트를 돌아보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조선시대 제기가 경매에 나온 걸 발견했죠. 호기심에 이것저것 찾아보니 수많은 한국 문화재들이 해외 경매장을 떠돌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큰 문제네요. 제 동료 기자 마이클이 말하더군요. 문화재가 한번 경매에 나오면 개인 소장품이 되어 영영 돌아오기 힘들 텐데. 게다가 가격도 천문학적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귀중한 유물들도 있었거든요.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긴 편지들, 사진들,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 김치와 한복까지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한 한국 기업이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들을 모두 찾아 국내로 들여오겠다는 거였죠. 처음엔 그저 기업 홍보인가 싶었는데 이게 웬걸. 정말로 실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 편집장이 말했죠.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기업이 국가를 대신해서 문화재를 되찾겠다고 나서다니. 실제로 이 기업은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었어요. 전문가들과 함께 문화재를 하나하나 검증하고 경매에 참여해서 되사오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전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기업이 한국전쟁 참전국들을 찾아다니며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까지 직접 찾아가서 참전용사들을 돕고 계시더라고요. 취재를 위해 에티오피아의 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분들이 이 기업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고 계셨거든요.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소. 93세의 참전용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도운 그 나라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를 잊지 않다니.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기업이 중국과 벌인 역사 논쟁이었어요. 중국이 6.25 전쟁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하자 바로 나서서 반박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중국어로 된 자료까지 만들어서 올바른 역사를 알렸다고 합니다. Can you believe this? 제가 취재하던 영국 기자 제임스가 감탄하며 말하더군요. 보통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의식해서 조심스러워하는데 이 기업은 역사적 진실을 위해 당당하게 맞섰어요. 이런 기업이 또 있을까요? 16개국 참전용사들에게 보낸 황금 카네이션 이야기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보낸 그 선물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벨기에의 한 참전용사 부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에요. 우리가 잊고 있던 역사를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얼마 전에는 이 기업이 출시한 특별한 후드티를 봤어요. Thanks to Remember라고 적혀있던 그 옷에는 태극기 라벨이 달려있더라고요. 화이트, 베이지, 블랙 세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 수익금은 전부 참전 용사들을 위해 쓰입니다. 기업 관계자가 설명해 주더군요. 더 중요한 건 이 옷을 입는 모든 분들이 우리 역사를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문화재 환수 프로젝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는 더 큰 이야기가 담겨 있었거든요. 역사를 지키고 은혜를 잊지 않고 진실을 알리는 그야말로 한국인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업의 이야기를 취재하면서 저는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어요. 바로 한국 문화가 세계인들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열풍 이후로 패션계에서는 한국의 술자리 문화를 새로운 트렌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보그 매거진에서는 특별히 소맥 메이킹 촬영을 진행했는데 그 현장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예술이에요.
보그의 수석 에디터 안나 윈투어가 소맥을 만들어 보더니 감탄했어요. 칵테일 바에서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네요. 소주와 맥주가 섞이는 순간의 그 황금빛이라니.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런 문화를 몰랐죠. 촬영 도중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스태프들이 소맥 비율을 맞추느라 한참을 연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촬영하던 한 프랑스 포토그래퍼가 외치더군요. 잠깐, 이거 예술 작품이에요. 와인 잔으로 바꿔서 찍어봐요. 그래서 크리스탈 와인잔에 소맥을 부어봤는데 그 장면이 다음 달 보그 표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The New Luxury Korean Drinking Culture라는 제목으로요. 재미있는 건 술안주 문화도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마른 오징어에 청양고추 마요네즈를 찍어 먹는 레시피가 SNS에서 대박이 났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들 마른 오징어라고요? 하며 의아해했지만 맛을 본 순간 모두가 매료됐습니다. 뉴욕의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페르세의 셰프 토마스 켈러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한국식 안주를 선보였어요. 건조 숙성 문어와 고추 아이올리라는 메뉴였는데 알고 보니 마른 오징어에서 영감을 받은 거였죠. This is revolutionary. 켈러 셰프가 말하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즐기는 거군요. 프랑스 요리의 기본이 와인과의 페어링이라면 한국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완벽한 술안주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SNS에서는 Korean Drinking Culture Challenge라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식 건배사를 따라하고 소맥을 만들고 아파트 게임을 하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죠. 특히 재미있었던 건 각 나라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변형해서 즐기는 모습이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와인잔으로 아파트 게임을 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샴페인으로 소맥을 만들어 마시고 스페인에서는 타파스 바에서 한국식 건배를 외치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리우드 스타들의 반응이었어요. 브래드 피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의 술자리는 마치 영화 촬영장 같아요.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조연이죠. 서로를 빛내주고 함께 웃고 이런 문화라면 저도 매일 술자리에 가고 싶어요. 실제로 제 다음 영화에서는 한국의 술자리 장면을 넣기로 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환경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한국에 갔다가 우연히 술자리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을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과 게임을 하면서 어느새 가족처럼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소통이구나 싶었죠. 심지어 해외 유명 주류 회사들이 한국식 술자리를 콘셉트로 한 팝업 바를 열기 시작했어요. 뉴욕 맨해튼의 한 바에서는 아파트 나이트를 진행했는데 입장을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더라고요. 저도 취재를 위해 방문했는데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에 들어서자마자 오늘부터 우리는 다 친구 라고 적힌 한글 네온사인이 반겨주더라고요. 손님들은 입구에서 각자의 소주잔을 받고 테이블마다 비치된 게임 설명서를 읽어가며 즐거워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재미있게 술을 마시고 싶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던 변호사 출신의 세라가 말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다가 여기 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게임하고 웃고 이런 게 진정한 힐링 아닐까요? 아마존에서는 한국식 술자리 키트가 베스트셀러에 올랐어요. 소주잔부터 안주 그릇, 게임 설명서까지 포함된 세트더군요. 심지어 한국식 건배사를 설명하는 작은 책자도 들어있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10만 개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던 건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한국의 회식 문화를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글의 한 팀장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매달 한 번씩 한국식 회식을 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팀워크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서로 술도 따라주고 게임도 하면서 직급을 잇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팀 회식 날만 기다린답니다. 테슬라에서는 아예 K스타일 소셜클럽이라는 직원 모임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아파트 게임을 하고 소맥을 만들어 마시면서 회사의 미래를 토론한다고 하더군요. 메타의 저커버그도 한국의 술자리 문화에 매료됐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메타버스 플랫폼에 한국식 술자리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상현실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한국식 술게임을 즐기는 거죠. 문화인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New Social Revolution 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디지털 시대에 잃어버렸던 진정한 인간적 교류를 한국의 술자리 문화가 되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문화인류학 교수는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술자리 문화는 단순한 음주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잃어버린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의식이에요. 한국인들은 술자리를 통해 위계질서를 허물고 서로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강화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하버드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있는데
문득 그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그 설렘이 떠올랐어요. 한 번 더 가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시선으로요. 취재 계획을 짜면서 이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기억나? 우리가 처음 한국 병원에 갔을 때. 어떻게 잊겠어. 누나,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잖아. 사실 이번 취재는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찾아보고 싶어서예요. 한국인들의 정신, 그들만의 독특한 예의범절,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가진 특별한 마음가짐.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것들을 말이죠. 특히 궁금했던 건 우리가 알고 있는 K컬처의 뿌리였어요. 어떻게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그 근원이 정말 궁금했거든요. 한국의 힘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에 있어요. 하버드 교수님이 그러시더군요.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대단하죠. 실제로 제가 처음 본 한국은 너무나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고궁이 보이고 첨단 기술 속에 전통이 살아 숨쉬고 처음엔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한국만의 특별함이란 걸 알겠더라고요. 한 달 뒤면 다시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에요. 이번엔 조금 특별한 계획을 세웠죠. 한국의 시골 마을도 가보고 템플스테이도 해보고 물론 소맥은 기본이죠. 이제는 제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기대되는 건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가기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이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항상 말씀하셨대요. 한국이라는 나라, 잊지 마라. 내가 본 가장 특별한 나라였다고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한국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지. 제 기사를 읽은 독자들이 많이들 물어보세요. 피어스,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매력이 뭔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요. 한국은 마치 만화경 같아요. 보면 볼수록 새로운 모습이 보이죠. 처음엔 그저 화려한 문화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징이 있더라고요. 다음 취재에서는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돼요.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매력에 빠지겠죠? 그리고 저처럼 처음에는 몰랐던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제 제 가방 속에는 늘 소주잔이 들어있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의 그 특별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발견한 한국, 그리고 앞으로 발견하게 될 더 많은 이야기들을요. 다시 한국으로. 이제 이 말은 제게 단순한 여행 계획이 아닌 새로운 발견을 향한 설렘이 되었습니다. 저희 다음 한국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동오락관이었습니다.